어디서든 시선을 집중시키는 붉은 옷차림에 마법사들이 쓸 법한 화려한 모자까지 늘 범상치 않은 패션을 고수하기 때문인데요. 꽃갈콘 할머니, 꽃갈모자 할머니. 인도로 안 다니고 항상 도로로 다녀. 그래서 아마 교통사고가 아니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문제는 도로 위에 섭니다. 보행 신호가 아직 반이나 남았는데 가던 걸음을 멈추고 횡단보도 한가운데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러고는 신호가 바뀌고 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기다렸다는 듯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차도로 걸어 들어가는 할머니. 인도에는 올라갈 생각이 없으신 양 도로만 따라 걷더니 급기야 질주하는 차들 사이를 가로질러 무단 횡단까지 하시는데요. 보기만 해도 머리가 하얘지는 아찔한 상황. 할머니 차 조심하셔야 돼. 할머니 위험해. 하지만 할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없습니다. 절로 가라, 절로. 태연하게 일로 이쪽으로 가야 돼. 도로 위 상황을 살피고는 또다시 위험천만한 걸음을 이어가는데요. 대체 이유가 뭘까? 할머니 차 밀어드릴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왜 이렇게 도로를 가로질러요? 못 걷는데 그 언덕을 못 올라가는 어쩌라고. 언덕이 나중에 그 가보면 이래 막 걷고. 이게 여기만 아파가 걷지를 못해. 이제 좀 절로 빌기에. 예? 뭐 자꾸 날리고 빨리 가. 시끄러워. 아픈 다리로 길을 서두르다 보니 본의 아니게 도로로 다니는 일이 잦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저 기부사하고 지금 다니신 지도 제가 보기엔 아마 1년도 넘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로 다리가 아프신 건가. 다리도 잘 건지가 몇 년을 잡아야지. 일부러 그러는가 봐. 할머니 그거 보험금 노리고 보험 사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수년째 깁스용 신발을 신고 차도로 다니는 것이 혹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당하려는 행동은 아닐지 의심스럽다는 건데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할머니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절로 가봐. 일로 좀 절로 가, 절로. 어디가 너도 절로 가, 일로 좀 와. 절로 좀 가라. 차가 다가오지 못하게 손짓을 하는 할머니. 교통경찰의 안내에 마음이 놓이는지 서둘러 건너와서는 무단횡단 건너다가 못 건너갈 수가 있었어요. 예. 내가 왜 무단횡단에 안 그래도 죽으려고 이래가 있는데 내가 또 그런 짓을 해. 왜 그러는데? 오다가 못 걸어서 가만히 수가 있어요. 그래 차가 옆으로 올게 절로 가르쳤지 뭐. 다시 치는 건 싫단 말이야. 다시 사고를 당할까 두렵다는데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할머니께 사정을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그러면 다리 다치신가요? 난 이래 억울한지 알겠갖고 내가 너무 억울해. 난 지금 아무것도 막 이런 입장이다. 억울한 마음에 코팅까지 해들고 다닌다는 사진 한 장. 1년 전에 있었던 사고 현장을 재현해 찍은 거라는데요. 한두 번 지금 다 있는데 이래. 일이 일어난 건 작년 여름. 나는 일로 오고 저 오토바이 오가 쳐갖고 여기서 내가 넘어졌어요. 6월 8일 날이라. 인도 끝에 서 있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건 이래 대고 이래 대고 난 여태 이래 갖고 앉아 있었다고. 이래 앉아 있었다고. 이래 앉아 있었는데 신고를 안 해줘요.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점을 정리하며 인도 끝을 오갔다는 할머니.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배달 오토바이와 몸이 스치며 다리를 심하게 접질렀다는데요. 문제는 사고를 낸 오토바이가 도주를 하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고 형편이 어려운 할머니는 결국 몇 때가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침을 맞을 때는 안 돌아가는 침을 안 맞을 그렇게 때는 돌아가. 오래전부터 알아온 무지외반증에 발목까지 심하게 접질리며 오른쪽 다리는 걱정스러울 만큼 부어있는 상황. 수술하셔. 예, 이것도 기고. 통증도 심하다는데요. 문제는 사고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달 전 몇 분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차에 뒤따른 저기나 저기 사람 댕기는 길이라 그 뒤를 수덕수덕 했는데 내가 요거 시기에 붙는 기라. 인도에 차를 대기 위해 후진하던 트럭에 가만히 서 있던 할머니가 부딪혀 넘어졌다는 건데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래갖고 지금 발이 막 부어가 그런 지금 이거는 안에서 그치 막 진물이 막 나고 온데 아파가 가지를 못해 걷지를 못하고. 하지만 트럭 운전사가 사고를 인정하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 병원에 뭐라 하면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이쪽에서 인정을 해야지 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내가 도둑놈 맹물로 희한해 제가 있고. 그렇게 연이은 교통사고로 양쪽 다리를 다친 것도 억울한데 부어오른 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고 다니는 깁스 신발로 5회까지 사 속상한 마음이 크다는데요. 이뭐 깡통이 있거든 깡통지가. 그렇다고 앉아 울고만 있을 수도 없답니다. 이게 고물상이 제일 비싼 게라.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려면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픈 다리에 행동은 굼뜨고 속도는 예전만 못합니다. 부지런히 움직여도 한 수레를 채우기가 어려운데요. 아픈 다리에 수레까지 끌고 가려니 고물상까지 가는 길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도 못하고 중앙선으로 대피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할머니 왜 위험하게 가운데 있어요? 할매조가 잘 쉬는 곳이래. 걷지를 못해요. 한목이 다 못 가네. 아픈 다리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신호가 바뀌는 아찔한 상황을 수차례 겪은 후 횡단보도를 반만 건넌 후 쉬었다 다시 초록불이 되면 남은 길을 건너간다는 할머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길을 오가는 건 살기 위해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데요. 그마저도 이젠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할머니 얼마 벌었어요? 4,000원. 그것만 다 주고 오늘 최고 많이 벌었다. 그렇게 폐지를 팔고 할머니가 향한 곳은 과일 가게 앞인데요. 비록 두 번째 사고가 있었던 자리지만 오랜 세월 장사를 해왔던 곳이기에 떠날 수 없답니다. 이곳에서 다시 장사를 이어갈 생각인데요. 우와 이건 뭐예요 다? 아가 학생들 사는 거. 비가 맞아가 막 냄새가 막 나. 그렇게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장사를 펼치는데 준비를 하다 말고 할머니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합니다. 바로 한 달 전 할머니가 주장하는 사고 당시 문제의 배달 트럭이 짐을 내리기 위해 이곳에 온 건데요. 사고를 내고도 인정하지 않는 운전자 탓에 할머니는 계속해서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답니다. 이야기 좀 하자고. 나 차 이건 기다렸으니까. 얘기하세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왜 그날 차가 뒤를 빠꾸 했는데 내가 다치가지고 막 하면서 내가 자기산 내가 요거 시기 했다고요. 아저씨 그날 아니 아저씨 왜그 쓸데없는 소리 하고 가만히 있는 이거 미쳤다고 저 기사님이 그때 수덕수덕 했어요. 그러면 아저씨 딴 게 없고 그러면 거짓말 탐지가 하자고. 네가 울은지 내가 울은지 나는 아저씨한테 치료비를 받아야 되겠고 이해해가지고 거짓말 탐지가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치겠지 뭐 지금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접촉은 없었다는 운전자의 말에 할머니는 우라통이 터집니다. 살인자여 살인자여 사람 치어나놓고 손도 안 댔다고 이놈 새끼 한바람 네가 얼마나 잘 되는 거 이놈아. 내가 태양대 쓸 줄 아나 너 같은 거.
어느덧 도시의 어둠이 내리고 모두가 잠든 시간이지만 할머니는 잠들 수 없답니다. 답답한 마음에 밤거리를 맴도는데요. 그때 무언가를 찾는 듯 할머니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매의 눈으로 밤거리를 돌아다니며 오토바이들을 유심히 보는 할머니. 나를 찾는 오토바이인가 싶어 찾아보는 길이야. 너무 갑작스러운 사고에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 배달 오토바이였답니다. 혹여나 다시 보면 기억이 날까? 그날의 사고를 따져 물을 수 있지 않을까? 기억이 안 나도 그래도 혹시 어쩌면 뭐 운이 좀 박힌 수 있고 재수없으면 또 받치는 거 그게 제일 겁나. 1년째 아픈 다리를 이끈 채 밤거리를 헤매고 있다는 할머니.